수년간 이란은 계속 구축해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이란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새 핵시설을 건설 중입니다. 숨겨졌지만 이란이 기대한 만큼 비밀스럽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피객스 산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노리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권은 이 산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산속 깊숙이 묻혀 있어서 미국이 공격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네, 3만 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 폭탄 좀 잡아봐. 모든 것은 한 위협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계속 공격하고 이러한 공격이 후티 반군을 통해 홍해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카스피해까지도 번질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본토의 주요 목표를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객스 산은 미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이 산에는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핵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끝내지 않으면 미국은 곡괭이 싸움에 폭탄을 들고 나서는 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을 아마도 곧 타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7월 21일 백악관에서 레바논 대통령 조셉 아운과 나란히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무장단체 간의 자국 영토에서 몇 달간 이어진 전투 이후 자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안정이 무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전 세계에 분명히 밝히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트럼프는 그 물질을 추적합니다. 거기서 일이 벌어지니까요 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피객스 마운틴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다시 위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미국이 이 파괴 불가능해 보이는 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왜죠?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질문이기도 한데, 피객스 마운틴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란 본토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산과 언덕 중 하나처럼 보입니다. 평범하진 않지만 위협적인 군사기지보단 랜드마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이 건설을 시작하기 전 수십 년 동안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곡괭이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중동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 중 하나로 여겨지는 대규모 핵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수년 동안 CBS 뉴스가 나탄즈 핵시설의 확장이라고 부르는 곳에 지하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터널 단지를 건설해왔습니다. 이곳은 미국이 2025년 여름과 에픽 퓨리 작전 중에 모두 타격한 곳입니다. 하지만 곡괭이 산은 단순한 확장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침실 5개 집에 차고 하나 더 붙이는 것과 다릅니다. 이란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시설을 나탄즈에 필적할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개발해왔습니다. 또는 규모와 범위 면에서 이란의 다른 핵시설들과도 맞먹을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2020년 나탄즈 핵시설 화재 후 이곳 작업이 시작됐고, 이 사건은 이란 정권에 여러 시설 보유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각 시설이 서로를 대신할 예비 시설이 되게 한 것입니다. 타임즈는 이 곡괭이 산의 계기가 된 화재가 사실은 사보타주 행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 시설을 만들 동기가 더 커졌습니다. 나탄즈가 한번 공격당했다면 다시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025년과 2026년에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란의 우려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처음에 곡괭이 산을 뚫고 있던 터널들은 화재와 사보타주로 피해를 입은 지상 나탄즈 원심 분리기 조립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란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던 시설을 더 깊이 옮기면 사보타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새 시설은 나탄즈에서 2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는 또 다른 큰 의문점 중 하나입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인 제임스 액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매우 깊은 시설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소 100m 이상 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또한 미국에 대한 우려스러운 경고를 덧붙입니다. 이 시설을 파괴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란은 피크엑스 마운틴 주변에 방어 시설을 세우며 그 의견을 뒷받침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이 시설이 최소 100m 지하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 자체도 여러 대공포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포대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란의 여러 핵시설들과 달리 피크엑스 마운틴은 아직 미국의 공습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시설의 방공망이 여전히 배치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방공망은 이란 핵시설로 가는 미 폭격기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피객스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위성사진에는 시설로 통하는 여러 입구가 보입니다. 이 시설이 2.7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규모를 감당해야 합니다. 포춘지에 따르면 이란은 원심 분리기 보관보다 훨씬 더 많은 용도로 사용하려 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규모로 인해 피객스 마운틴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피객스 마운틴이 이란의 핵무기 생산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한 가지 주의점은 간단합니다. 이란이 아직 피객스 마운틴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다른 핵 활동을 시작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7월에 이미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해당 장소를 감시하지만 핵 활동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ASIS도 이에 동의합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그 장소는 아직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즉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그 장소에서 핵 활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SAS는 불확실하다라는 말로 입장을 모호하게 밝혔습니다. 피객스 마운틴 가동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란이 여전히 대규모 조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역시 불확실합니다. 이란의 원심 분리기 프로그램이 파괴된 점을 고려하면 조립 공장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 부품 생산 능력을 포함해 그 단체는 평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피객스 마운틴은 조용해 보이지만 여기는 지하 기지입니다. 산 아래에 무엇이 있든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산에서 나탄즈로 이어지는 터널을 몰래 만들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핵물질이 이동 중일 수 있으며 위성사진이 지상에서만 포착 가능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추측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크엑스 마운틴에 대해 대략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그 시설을 타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잠시 후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파헤치고 이 일이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간단히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지금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질문입니다. 미국이 피카익스 산을 충분히 강하게 타격해서 그 시설을 무력화할 만큼의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헥세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 질문에 헥세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역량은 기밀입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지구상의 어떤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 군대가 있다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미군입니다. 헥세스가 피카익스 산을 공격하기 위한 실제 전략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언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표현은 모호하다입니다. 그리고 전쟁부 장관이 조심스러워 보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산은 공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렉턴의 주장을 기억해보세요. 그렇게 깊은 지하에 있는 벙커를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렉턴은 그 주장에 덧붙여 미국이 피카익스 산의 입구와 출구를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핵시설을 무너뜨리기 어려운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DW는 100m 이상 지하에 묻혀 있다는 것은 피크엑스 마운틴이 이란이 지금까지 건설한 모든 시설 중에서 가장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결국 미국이 나탄즈와 다른 핵시설에 대해 수행했던 공습 방식으로는 훨씬 더 손상시키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헤그세스는 미국에 벙커버스터 폭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폭탄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것조차도 피크엑스 산에 위치한 시설처럼 깊이 묻혀있는 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두려면 가장 큰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입해야 합니다. GBU-57 Massive Ordnance Penetrator, 즉 MOP입니다. 피객스 마운틴과 같은 목표물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 괴물 폭탄은 무게가 13,600kg에 달하며 지하 깊숙이 매설된 강화 목표물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아미 레커니션에 따르면 MOP에 장착된 탄두의 무게는 2082에서 2600kg 사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3,600번씩 순수 화력을 투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MOP에 6분의 1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밀폐된 시설 내부에서 최대 2600kg, 이 폭발하면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관통력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미국이 난관에 부딪힙니다. MOP는 암석이나 철근, 콘크리트도 최대 60m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건 피켓스 마운틴 목표보다 40m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그 시설을 확실히 파괴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답은 MOP의 정확성에 의존해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MOP는 수미터 내 원형 공산 오차가 있습니다. 나머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간단한 전략일 겁니다. 피켓스 마운틴은 한번 타격해 최대 60m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점을 다시 한번 쳐서 시설 내부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방법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둘러싼 방공망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목표를 놓치면 미국은 이란의 지하시설을 확실히 타격했다고 느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각 MOP는 수백만 달러가 들고 이란은 방공부대 하나만 직격시켜도 미국의 그 공격은 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가 있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피객스 마운틴 시설이 지하에 있어 위성 사진으로 피해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액턴이 이미 언급했습니다. 출입구를 타격하는 겁니다. IICS는 피객스 마운틴이 지상에 두 쌍의 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과 그들의 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의 명백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같은 단체는 과거 공격이 미국의 피객스 마운틴 공략에 참고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경우에서 미국은 환기구를 타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환기구들은 약점이어서 MOP 같은 무기가 지면을 직접 때릴 때보다 더 깊이 관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ISIS도 지상에 있는 전력 공급선들을 지적합니다. 이것들은 시설을 계속 가동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더 작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피객스 마운틴의 출입로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공습으로 눈에 보이는 전력 공급 시설을 파괴합니다. 환기구는 더 큰 도전 과제입니다. 피켓스 마운틴 시설의 설계도를 가진 곳은 이란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르마드 핵무기 프로그램이 건설한 이전 시설들의 설계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ISIS는 지적합니다. 건설 방식에 대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MOP가 환기구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지상에서 입은 피해만으로도 시설을 가동 중단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여러 번 시도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건 취소하고 MOP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론적 접근이 준비되었으니 우리는 아까 제기한 또 다른 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이 피크엑스 마운틴을 공격할까요? 트럼프는 그 산이 미국의 표적이라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악화되면 미국이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이란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가진 주요 지렛대에 주목하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상 운송로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 해협 봉쇄로 이란은 유가 상승을 통해 수십 개국에 압력을 가했고 피해국들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 미국이 공격 중단 압박을 받게 됩니다. 7월 24일 보고서에서 미 해군 연구소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13일 연속으로 공습을 재개한 이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이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7월 13, 19일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78척으로 전주 174척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더 악화돼야 피객스 마운틴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7월 26일 이란이 무단 통행을 막기 위해 해협에 설치한 해군 기뢰에 부딪혀 유조선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7월 26일에 전해졌습니다. 이란 당국은 해당 유조선이 지정된 항로에서 이탈했으며 그 대가를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로들은 이란의 통과 허가를 받은 유조선들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불타고 부서진 유조선은 이란이 자국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상선을 기꺼이 완전히 파괴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유조선 파괴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홍해의 이란 대리 세력도 상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카스피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26일 알자지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즉시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을 이번 행동과 관련해 소환했습니다. 이란은 이를 적대적 범죄 행위라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상선들 중 많은 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이는 무기와 보급품을 운반하므로 이를 공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화약고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하선은 아주 짧습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곧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의 호르무즈 철수 경고를 무시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미국이 피객스산을 공격할 모든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트럼프 경고 후 며칠간의 모든 일을 떠올려보면 미국은 지금도 그 공격을 계획 중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객스산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믿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의 핵 능력이 커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이를 저지하려 할 때
그런 공격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모든 소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은 아직 핵무기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건지 단지 실제 개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채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 핵무기 개발 가능성만 내세우려는 건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또한 이란이 오랜 기간 비밀리에 핵 프로젝트를 해온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이란 정권이 하는 어떤 말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피객스 마운틴이 실제로 가동 중일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개발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만으로도 그 산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피객스 마운틴이 아직 가동되지 않았지만 이란이 가동할 의도가 뚜렷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간과 돈을 들여 건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가동되기 전에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이 미국이 확실히 가동 중임을 아는 이란의 다른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의 다른 핵시설에 필요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나탄즈는 2025년과 3월 두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최대의 핵 연구단지인 이스파한은 미드나잇 해머 작전 중에 잠수함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서는 여전히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국은 추가 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탈라간2도 2024년 10월과 2026년 3월의 공격 이후 조용히 재건되고 있습니다. 포르도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이 환기구 샤프트 전략으로 공격했으며 우리가 곡괭이산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던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곳엔 여전히 지상 표적이 남아 추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피객스 마운틴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트럼프, 헤그세스 행정부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은 이 시설의 가동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객스 마운틴은 메시지 전달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이란에서 가장 깊은 핵시설입니다. 미국이 MOP로 그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면 이란은 기술적으로는 MOP의 사거리 밖의 정도로 지하 깊이 파고들어도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계획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피객스 마운틴을 두고 한 위협이 진심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확실한 한 가지는 이란이 수년간 숨기려 했던 바로 그 한 가지가 이제 미국 군대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피객스 마운틴에 가져올 것은 MOP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907kg 무게의 소형 벙커버스터는 이미 이란의 미사일 도시를 상대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 폭탄들은 터널과 입구를 파괴했습니다. 그 소형 폭탄이 피크엑스 마운틴에 쓰일 수도 있나요? 우리 영상을 보시고 그것들이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직접 판단해보세요. 우리는 그 폭탄들이 이전에 이란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밀리터리쇼를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서 걸프 지역의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